뚜둥.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 전문 리뷰어 넷보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최근 시즌3를 서비스하며 엄청난 홍보 공세를 하고 있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 없이 훌륭한 밸런스와 뛰어난 몰입감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시리즈인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 그거 재밌다고 해서 몇 편 봤는데 재미없던데?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컨텐츠라는 것엔 분명 호불호라는 것이 존재하고 기묘한 이야기가 시대물 플러스 오컬트 장르이기 때문에 장르적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뛰어난 완성도를 지녔기에 기묘한 이야기는 그렇게 호불호가 많이 갈릴 만한 시리즈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때문에 기묘한 이야기가 재미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초반 몰입도라고 판단했습니다. 기묘한 이야기의 1화와 2화는 인물 소개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솔직히 1, 2화는 지루할 수 있습니다. 3화부터 슬슬 전개를 시작해 4화부터 본격적인 전개가 시작되며 재미가 폭발하게 되죠. 게다가 기묘한 이야기의 소재와 여러 요소들은 사실 새로울 것 없는, 심하게 말하자면 진부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것을 뛰어난 밸런스와 완성도 그리고 개성있는 캐릭터들로 뛰어넘어 재미와 몰입감을 주는 시리즈인데, 소재도 익숙한 데다 인물 소개만 주로 하는 1화, 2화는 당연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죠. 때문에 재밌다는 얘기를 듣고 살짝 몇 편 봤는데 노잼이었다 하는 분들 4화까지만 보십시오. 단언컨대 시즌3까지 단숨에 정주행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기묘한 이야기의 시작은 진부하게도 어느 실험실에서 겁에 질려 뛰쳐나오는 연구원으로 시작됩니다. 분명 어떤 실험으로 위험한 무언가를 만들었거나 발견했거나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귀여운 꼬맹이들, 테이블 롤플레잉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너드 캐릭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요 꼬맹이들 중 한 명인 마이크네 지하실인데요. 이곳이 바로 요 꼬맹이들의 아지트입니다. 신나게 게임을 즐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꼬맹이들. 하지만 다음날 꼬맹이들 중 한 명인 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윌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됩니다. 기묘한 이야기의 시즌1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윌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서장인 호퍼, 그리고 윌의 엄마인 조이스, 윌의 형인 조나단, 그리고 마이크의 누나이자 윌과 마찬가지로 실종된 친구 바바라를 찾는 낸시, 윌의 절친인 마이크, 더스틴, 루카스, 그리고 수수께끼의 빡빡머리 엘,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 윌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먼저 호퍼 서장과 조이스. 호퍼 서장은 혹시나 수사 구역에 있던 실험시설에 CCTV에 윌이 찍히진 않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시설은 조작된 CCTV 화면을 호퍼 서장에게 보여주는데요. 시설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 서장은 시설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윌의 실종으로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 같은 조이스, 윌이 조명으로 자신에게 말을 건다고 주장합니다. It is not the electricity, Jonathan. Something is going on here. Yesterday the wall. What? What about the wall? I don't know. I don't. Oh God, please tell me it's not the kid. 결국 윌의 시체가 채석장에서 발견되었지만 조이스는 절대 그것이 윌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설에 대해 수상함을 느끼던 호퍼는 조이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려 합니다. 상남자 호퍼. 조이스의 말대로 윌의 시체는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호퍼는 시설에 잠입하고 그곳에서 어린아이의 흔적과 함께 이 세상 것이라고는 하기 힘든 광경을 목격합니다. 결국 호퍼는 조이스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고 판단해 조이스와 함께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조나단과 낸시, 동생은 죽고 엄마는 실성한 것 같아 마음이 심란한 조나단, 윌과 마찬가지로 실종된 친구 바바라를 찾고 있던 낸시에게 얼굴 없는 남자에 대해 듣고 조나단은 엄마가 했던 말이 거짓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나단이 동생을 찾기 위한 단서들을 찾기 위해 찍어놓은 사진에서 얼굴 없는 남자를 발견한 조나단과 낸시, 둘은 바바라와 윌을 찾기 위해 숲을 뒤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낸시는 무엇인가 발견을 하고 그것을 통해 다른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낸시는 그 괴물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조나단의 목소리를 의지해 가까스로 탈출한 낸시. 조나단과 낸시는 그 괴물을 잡기 위한 결전을 준비합니다.
꼬맹이들과 엘. 꼬맹이들은 친구인 윌을 찾기 위해 밤에 몰래 숲을 뒤지는데요. 하지만 숲에서 만난 건 윌이 아닌 빡빡머리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이 빡빡머리 소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설에서 탈출한 초능력자였죠. 11이란 이름을 가진 소녀를 엘이라 부르기로 합니다. 엘은 윌이 있는 곳을 알고 있다고 하고 꼬맹이들은 엘과 함께 윌을 찾기로 합니다. 엘은 분명 윌이 살아있다고 했는데 채석장에서 윌의 시체가 발견되자 꼬맹이들은 엘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엘을 타박합니다. 하지만 엘은 무전기를 통해 윌과 통신을 하며 윌이 다른 세계에서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꼬맹이들과 엘은 다시 화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엘을 되찾아가려는 시설의 요원들에게 쫓기게 되죠. 다시 조나단과 낸시, 괴물을 때려잡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조나단과 낸시의 관계를 오해하고 시비를 거는 낸시의 남자친구 스티브와 한바탕 하는 바람에 조나단은 경찰서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호퍼 서장에게 괴물을 때려잡기 위해 준비했던 연장들을 들킨 조나단과 낸시는 호퍼 서장과 조이스에게 모든 걸 털어놓게 됩니다. You say blood draws this thing? We don't know. It's just a theory. 그리고 때마침 꼬맹이들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호퍼. 그렇게 호퍼, 조이스 그룹과 조나단, 낸시 그룹이 함께하게 되자마자 마이크의 집에 시설 요원들이 들이닥친 것을 확인하고 꼬맹이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일행. 무전을 통해 꼬맹이들과 연락을 하고 You guys hear that? I'm here. We're here. 절체절명의 순간 All right, let's go. Let's go. 이렇게 세 그룹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과연 무사히 윌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이처럼 기묘한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과 구성은 매우 평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흔한 양산형 컨텐츠가 되기 십상이죠. 하지만 기묘한 이야기는 초반이 조금 지루하단 것만 빼면 어느 한 구석 빠지는 점 없는 완성도로 재미를 끌어올립니다. 사실 참신하고 기발한 소재를 가져도 완성도가 떨어져 B급으로 전락하는 작품이 많은 오컬트 장르에서 비록 소재는 평범하다 할지라도 완성도로 찍어 누르는 기묘한 이야기 같은 작품은 너무나 반가운 작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컬트 장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묘한 이야기를 처음 봤을 땐 요래요래 전개돼서 요래요래 끝나겠구나, 평범하네 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즌 중반부터 엄청나게 몰입되더니 눈 깜짝할 새에 시즌 1을 전부 보았더라고요. 게다가 다음 시즌을 위한 떡밥까지 흥미롭게 던져주어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려 좋은 마무리를 보여주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재밌다 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취향에 안 맞는 것 같더라도 꾹 참고 초반만 넘기면 겁내게 재밌는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